제가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세금 폭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년 새 국민 세금 증가액입니다. 300만 원이나 됩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의 한 달 월급입니다. 한 달 월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금 폭탄 맞지요. 결국 말입니다. 12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11달 월급으로 12달을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건가요?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총액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 89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입니다. 예, 1199만 원이에요. 1199만 원. 아우 장난 아니죠. 뭐가 이렇게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진짜 예,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1199만 원 여러분들이 다 내고 계신 거예요. 예, 1인당 부담액이 1199만 원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 저희는 아이들이 지금 버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아직도 다 공부를 하는데 셋 다. 예, 3명 다까지 따지면 지금 뭐 저희는 세금 엄청 낸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는 거니까요. 평균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총 조세가 2017년에 345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456만 9천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이야기하면서 예, 결국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예, 돈 내는 거예요. 뜯어먹기 먼저인가 봐요. 뜯어먹기 먼저. 예.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한테 뜯어먹기가 먼저인가 봐요. 그러니 세금이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간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345만 원이 456만 원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110만 원이 늘어났어요. 110만 원이. 어디 그뿐이 늘어납니까? 여러분 2017년에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세금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119만 7천 원입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 162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62만 5천 원. 그러니 3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게 당연하죠. 300만 원이. 예, 여러분 300만 원씩 늘어나면 이거 감당하기 쉬울까요? 저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썼을 때 예, 그 당시에 댓글에 보면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뭐 사실이잖아요. 문재인 세금 폭탄 맞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 맞잖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력부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주력부대. 주력부대는요. 실제 일하는 사람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로 대상을 한번 좁혀볼까요? 그러면 부담액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예, 2021년에는요. 예, 1199만 원이 아니라 1689만 원이 됩니다. 1689만 원. 그러면 4년 사이에 452만 원이 늘어납니다. 36.5%나 늘어납니다. 36.5%. 그러면 여러분 36.5%면 이거는요. 온 국민에게요. 세금 폭탄을 그냥 그야말로 안겼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게다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1,700만 원에 가까운 걸 가지고 세금도 내고 공적보험료 낸다고 국민연금 내고 예, 건강보험 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도 아닌 거죠. 난리도 아닌 거죠. 저는 아니다 그 당시에 세금 폭탄 아니다 이렇게 댓글 달고 또 정부도 세금 폭탄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프로파간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도 있대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낭설도 아니고 가짜뉴스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예요. 이런 뉴스를 야당의 공당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게 퍼뜨린다는 것,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일본군을 한국에 진주하게 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라고 하더라도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 결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아무리 평화의 시대든 뭐든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 결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런 낭설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넘어가. 진짜로 일본군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게 프로파간다예요. 이런 거짓말이 자꾸 들으면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이런 진짜처럼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일본군이 대한민국에 진주한다 그러면 그거를 용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런 낭설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진짜 죄송은 한데요.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토 나오려고 그럽니다. 참 답답하죠. 세금 폭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폭탄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진짜 세금 폭탄이에요. 진짜 폭탄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조세 부담률은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조세 부담률은 2021년에 21.1%입니다. 2022년에는 23.3%까지 이제 늘어날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심심하면 OECD는 30%가 넘기 때문에 우리도 국민 부담률을 더 높여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점점 걷어갔던 거. 결국은 말입니다. 그들은요. 약자를 이용해서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속성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지금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세금 폭탄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던 것만큼 이게 법으로 지금 다 바꿔놨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발 국민들한테 좀 덜 뜯어먹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계속 뜯어먹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국민만 진짜 죽어나는 거죠. 국민이 피눈물 흘린다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일단 부동산 세제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시지가보다가 지금 실제 집값이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공시지가를 워낙 올려놨잖아요. 미친 듯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100까지 올랐다면요. 이제 시가가 뭐 130 정도 있다가 100까지 지금 내려온 데가 많아요. 그럼 공시지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내려야 됩니다. 공시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내려야 해요. 공시지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적어도 세금 플러스 관련된 그런 지표만 하더라도 60개가 넘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리면 60개 지표가 다 내려갑니다. 60개 지표가. 저는 최대한 빨리 공시지가를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를 내리면 많이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도 내죠. 종합부동산세도 내죠. 뭐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건강보험료도 그거 책정을 하죠. 뭐 자동차도 갖다 하지만 어쨌든 그거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세금 폭탄의 어떤 그늘에서 국민들이 조금 살아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 더 한시름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시지가를 빨리 내리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